이화 환수, 황무지 가운데를 스테른이 걷고 있었다. 주위에는 폐건물들이 즐비하였고 그는 그 중에서도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스테른의 목소리와 함께 낡아빠진 나무문도 다른 폐건물들처럼 쉬고 싶다는 듯이 끼익 소리를 내며 신음을 했지만 왜 이리 늦었어?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오는 이리에의 짜증이 섞인 목소리에 곧장 묻혔다. 날 반겨주는 건 이 집 문짝밖에 없구나. 소파에서 일어난 이리에는 막 잠에서 깬 듯 은빛 머리칼이 산만했고 무엇보다 입가에 흘린 침자국이 선명했다. 아씨, 누가 보든 말든 이리에는 손으로 대충 침자국을 닦아내고 스테른을 노려보았다. 왜 이리 늦었냐고. 그게 이리에의 재촉에 스테른이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하던 때였다. 스테른이 빵 먹고 가자 해서 늦었대요. 스테른의 오른쪽 어깨 위에 주먹보다 조금은 더 커 보이는 짙은 녹색 피부에 검은 등껍질을 가진 거북이가 대답을 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거북이를 휘감고 있는 연녹색의 뱀이 대신 대답하고 있었다. 거북이도 뭐라 말하고 싶은지 입을 뻥긋뻥긋 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야 한무, 네가 먼저 먹고 가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난 그저 빵이 맛있어 보인다고밖에 안 했는데? 뱀도 질세라 반박을 하였다. 안 그래도 비좁아 터진 집안에서 네 잘못이네? 아니네를 따지며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목소리는 점차 커져만 갔고 결국 참다 못한 이리에가 폭발했다. 시끄러워. 둘 다 닥치지 못해? 그제서야 한 명과 한 마리의 말싸움이 막을 내렸다. 그보다 내가 사오라고 했던 것은? 이리에의 말에 스테르는 잠시 주춤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옆에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적였다. 그리고 한 병도 간신히 들어갈 것 같은 작은 가방에서 3병의 술병을 꺼냈다. 그래, 바로 이거지. 술을 받아든 이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도 잠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차가워? 자세히 보니 3병 중 2병은 얼음으로 만든 가짜 술병이었다. 당연히 내용물도 얼음으로 꽉 차 있었다. 스테른에게 뭐라 물어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여전히 문은 혼자 바람에 삐거덕거리며 시위를 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스테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듯 두 눈을 깜빡이더니 스텔은 이 자식. 백호, 따라와. 소파 옆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고 있었던 백호는 웬 날벼락이냐는 듯이 하품을 하고선 이리에를 따라 나섰다. 한편 절벽 아래 몸을 숨긴 스테르는 길게 숨을 내뱉더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제자로 받아준다고 해서 따라왔더만 사람 많은 곳은 싫다면서 여기 집 같지도 않은 곳에 털을 잡더니 1년 동안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내가 마을까지 내려가서 사왔어. 왕복 6시간 거리를 1년 내내. 이리에를 따라온 지도 어느덧 1년. 스테른의 나이도 17살이 되었다. 눈 아래까지 덥수룩하게 자라있던 반곱슬의 검은 머리를 단정하니 자르니 호박색 두 눈동자가 드러났다. 성격 역시 어리버리하고 소심했던 예전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쌓인 게 얼마나 많았는지 스테른이 주저리 불만을 쏟아냈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보기 좋게 그의 불평을 받아줄 뱀이 아니었다. 저기 어깨 위에 있던 거북이가 뭐라 말하려던 때 닥쳐! 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뱀이 거북이를 사정없이 물어뜯으면서 강제로 그의 입을 막아버렸다. 그 모습을 보며 스테르는 낮게 한숨을 내쉬고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훔치던 때 왼손목에 차고 있던 짐승의 발톱 팔찌가 그의 이마를 살짝 긁었다. 할머니, 비록 스테른에게 있어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는 할머니였으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었기에 울적해지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쓴 미소도 잠시. 스테른이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여기라면 못 찾겠지? 스테른의 말에 뱀은 혀를 찾고 눈치를 보던 거북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백호, 형님의 코는 개코여서 찾을지도 몰라. 답답하다 못해 속이 터질 것 같은 느린 말투에 더불어 더듬기까지 했다.
답답함에 확 물어뜯어버릴까 고민하던 뱀은 이내 귀찮아졌다는 듯 거북이의 등껍질 위에 스르륵 몸을 늘어뜨리며 말했다. 하긴 백호 형님 코가 개코이긴 하지. 그 순간 누가 개코라고? 갑작스레 들려오는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위로는 백호와 같이 나란히 이리애가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감히 스승을 속여? 백호. 이리애의 부름에 답하듯 백호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잘게 부서지며 알갱이처럼 흩어졌다가 이리애의 왼손으로 끌려가듯 모여들었다. 이윽고 빛이 잦아들자 그녀의 손에는 오죽선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부채살이 펼쳐졌다. 새까만 부채살 사이로 아무 그림도 없는 새하얀 부채면이 드러나면서 높은 절벽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리애가 뛰어내렸다. 아니, 뛰어내렸다는 표현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절벽에서 이리애가 발을 떼자 마치 깃털 하나가 떨어지는 듯 하늘하늘 내려와 바닥에 착지했다. 하지만 이미 스테르는 저 멀리 도망치는 중이었다. 역시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재밌다는 듯이 잔혹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리애는 부채를 접었다. 자세를 잡더니 스테른을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스테른의 실루엣이 점차 뚜렷해졌다. 이리애와의 거리가 점차 좁혀오자 에라 모르겠다. 현무. 스테른은 최악의 선택을 하였다. 이에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젓던 현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잘게 부서지며 알갱이처럼 흩어졌다가 스테른의 오른손과 몸쪽으로 끌려갔듯 모여들었다. 이윽고 빛이 잦아들자 그의 손에는 짙은 녹색의 리볼버가, 몸에는 뱀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스테른은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서 달려오는 이리애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미친 듯 뛰는 심장과 긴장감에 숨이 조여왔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흘러내려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당! 방아쇠를 당겼다. 쏘아진 총알. 얼음탄이 무서운 속도로 이리애를 향해 나아가나 싶었으나 아슬아슬하게 왼쪽 허벅지를 지나 바닥에 꽂혔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에 박힌 얼음탄 중심으로 거대한 빙판이 생겨났다. 갑자기 생겨난 거대 빙판에 순간 이리애는 당황했으나 겉도 잠시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웃었다. 그와 동시에 부채를 펼치고서 바닥을 박차고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리고선 깃털 같았던 아까와는 달리 운석이라도 떨어지듯 빙판 중심부를 향해 내리꽂았다. 그 충격으로 인해 빙판은 물론 그 주위에 땅마저 내려 꺼졌고 스테른이 밟고 서 있는 땅까지도 강한 충격에 울렸다. 덕분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테른은 그 자리에 넘어졌다. 아야야. 엉덩이로부터 전해져 오는 통증에 신음을 토해내던 사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안녕?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이리애의 모습이 보였다. 아 안녕아. 스테른도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인사하려던 순간 퍽! 접혀있는 오죽선으로 스테른의 머리통을 냅다 후려쳤다. 고작 해봐야 힘주면 부러질 것 같은 부채이지만 마치 몽둥이로 맞은 듯한 충격이 머리에 울려 퍼지면서 다시 스테른은 바닥에 엎어졌다.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지? 감히 스승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무기까지 들어. 아 아니. 스승님 달려오시는데 더우실까봐. 죽을 뻔했어.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며 말 같지도 않는 스테른의 변명에 이리애는 기가 찼다. 헛웃음을 토해내며 이리애가 가짜 술병 하나를 꺼내 보였다. 하! 그래서 술도 이렇게 얼려오셨어요? 그건 술 좀 끊으시. 듣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에 열받은 이리애가 가짜 술병으로 스테른의 머리통을 내리칠 기세로 들어올리자 반사적으로 스테른은 몸을 움츠리고서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슬그머니 손을 내리던 때 딱! 얼음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응축된 얼음이 두개골을 반으로 쪼개는 듯한 통증에 스테른은 몸을 비비꼬았다. 저기요, 제자님. 갑자기 존댓말로 부르자 긴장한 스테른이 대답했다. 넵. 지금 당장 마을로 다시 내려가 술 6병 사오세요. 아셨죠? 웃으며 지금 시간에 다시 마을에 갔다 오라니
거기에 왜 2배로 늘었는지 따지고 싶었으나 넵. 차마 따지지 못하는 스테른이었다. 이윽고 이리에가 스테른이 메고 있던 가방을 가리키더니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거렸다. 군말 없이 메고 있던 가방을 벗으며 건네주는 순간 이리에가 거칠게 낚아채 갔다. 그리고선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뒤집어 까서는 바닥의 내용물들을 탈탈 털어냈다. 바닥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 중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이리에는 가방을 옆으로 던지고선 주머니를 주워 손바닥 위에 털어보니 은색 동전 2잎이 나왔다. 200은니라 술 사오라고 준 돈으로 빵을 처잡섰구만. 잊지마, 술 6병. 네. 그 말 끝으로 이리에는 들고 있던 주머니를 스테른에게 던지고서 자리를 떠났다. 드넓은 황야에 돼지 멱다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흙먼지가 날리는 바람 속에서 한 무리가 뭉쳐 있었다. 다들 배불뚝이 아저씨들처럼 덩치가 우락부락했으나 얼굴, 머리는 사람이 아닌 노란빛의 피부의 멧돼지 머리였다. 그들 모두는 사람에게서 빼앗은 듯한 갑옷에 도끼나 창과 같은 무기들로 중무장한 상태였다. 피그미. 이래서 3레벨의 몬스터라. 조금 떨어진 곳,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스테른이 피그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째서인지 몰라도 갑자기 생겨난 몬스터 감지 능력. 처음에는 이 감당하지 못할 힘 때문에 스테른은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 이야기일 뿐. 이리에게서 환수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력을 단련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몬스터 감지 능력도 향상되었다. 우선 범위도 많이 넓어진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멋대로 발동이 되던 능력을 이제 스테른이 컨트롤하며 원할 때만 쓸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이 주위에 몬스터들의 씨가 마른 상태였다. 돌려 말하면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또 없다는 뜻이었다. 피그미들의 수는 못해도 열은 가볍게 넘어 보였다. 아무리 약한 몬스터라고는 해도 다구리에는 답이 없다. 마른 입술을 혀로 적셔주고서 방아쇠를 당겼다. 아이스 스피네. 쏘아진 총알은 무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한 피그미의 가슴팍에 박혔다. 피그미는 짧은 신음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지는 순간 쓰러진 몸에서 장밋빛 붉은 가시, 아니 피로 물든 가시들이 피부를 뚫고 솟아났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시들이 주변의 다른 피그미들도 꿰뚫었고 비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시에 찔린 피그미들은 금세 온몸이 얼어붙더니 얼마 못 가 산산조각이 났다. 그 많았던 피그미의 수가 5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좋았어. 이제 가볼까? 피그미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스테른을 발견한 그들도 분노에 울부짖으며 달려오기 시작했다. 점차 스테른과 그들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스테른은 자신의 몸 주위에 돌고 있던 뱀의 꼬리를 잡아 올렸다. 그러자 둥글게 말려있던 뱀의 몸이 뻣뻣하고 곧게 펴지더니 가느다란 검으로 변하였다. 가장 먼저 달려드는 피그미를 검으로 베어냈다. 검에 베인 상처에서는 피가 튀기도 전에 얼어붙었고 베어진 피그미는 그대로 얼음상이 되어 산산조각이 났다. 그 다음으로 달려드는 피그미는 총으로 머리통을 날렸으나 쉴 틈도 없이 옆에서 양손 도끼가 스테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했다. 스테른은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다. 정신을 잡기도 전에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곧바로 뒤를 돌아보니 스테른을 향해 검을 휘두르는 피그미 한 마리가 보였다. 반사적으로 검을 올리면서 막았으나 크. 급하게 막아내느라 힘에 부쳐 눈살이 절로 일그러졌다. 그럼에도 스테른은 당황하지 않고 검을 살짝 기울이면서 피그미의 검을 바닥으로 흘려보냄과 동시에 다시 바닥에 몸을 굴렸다. 바로 그때였다. 푸. 검을 들고 있던 피그미의 어깨 가죽에 창이 박혔다. 창에 찔린 피그미는 고통에 몸부림을 쳤고 원래는 창으로 스테른을 찌르려고 했던 피그미도 당황했는지 어버버하고 있는 틈을 노려 그 둘을 총으로 죽였다. 후. 길게 숨을 토해내며 긴장을 풀었다. 어느덧 피그미 한 마리만 남자. 어라, 도망치네. 피그미는 들고 있던 양손 도끼를 바닥에 버리고선 도망치기 시작했다.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피그미의 뒷모습을 보며 스테른은 피그미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탕! 정확히 오른쪽 다리에 총을 맞은 피그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피그미는 얼어붙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 피그미의 모습을 감상이라도 하듯 느긋하니 스테른이 걸어오더니 끝이다. 피그미의 머리에 검을 쑤셔박으며 마무리를 지었다. 별의 조각. 환수로 몬스터를 죽이면 그 몸에서 나오는 붉은 보석이다. 보석 안에는 작은 별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생전 몬스터의 강함, 즉 몬스터의 레벨을 나타내는 표시다. 환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포만감을 채울 수는 있지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별의 조각을 먹어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레벨이 높은 조각일수록 성장 속도 역시 빨라진다. 그 외에도 별의 조각을 가공하여 마도구들을 만들 수 있기에 나이트, 환수를 가진 자들을 일컫는 말들에게 돈벌이로도 쓰인다. 이 또한 레벨이 높은 조각일수록 가격은 높아진다. 조금 전 벌어들인 별의 조각을 보석상에 팔아치우고 나온 스테르는 방을 잡기 위해 여관에 들어갔다. 밤이 너무 깊은 것도 있고 피곤하기에 그냥 여관에서 쉬고 아침 일찍 갈 생각이었다. 술 한두 병만 더 사가면 뭐라 안 하겠지. 그리 생각하며 방에 짐을 풀고 저녁이라도 먹기 위해 로비 겸 식당인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사람들로 붐볐고 사방에는 담배 연기로 자욱하였다. 결국 입맛이 떨어진 스테르는 한두 입 끝으로 식기를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한 입만. 처절한 거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선을 내려 깔아보니 식탁 위에 뱀이 혼자서 밥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눈치를 보며 거북이가 한 입 먹으려고 할 때마다 뱀은 가차없이 물어버리며 저지했다. 야야, 같이 좀 먹어라. 보다 못한 스테른이 뱀의 머리를 잡으려는 순간 아야, 스테른의 손가락도 물어버리면서 도리어 소리쳤다. 어차피 한 몸인데 뭐 누가 먹든 뭔 상관이야. 저기 아야. 닥쳐. 넌 닥쳐. 한 몸이라면서 자해하냐? 한숨을 내쉬고선 스테르는 자신이 남겼던 고기 덩어리를 거북이에게 주었다. 거북이는 혹여나 그것도 빼앗길까 양발로 접시를 잡고서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걸까?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둘의 먹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카운터 쪽이 어수선해졌다. 무슨 일이지? 자연스레 옆을 쳐다보니 여관의 주인으로 보이는 배불뚝이 아저씨와 그 앞에는 한 소녀가 쓰러져 있었다. 상황상 보았을 때 주인장이 소녀를 밀쳐 넘어뜨린 것 같았다. 이게 또 어디서 수작질이야? 주인장이 쓰러져 있는 소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자 질세라 소녀도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위험하다고요. 소녀가 들고 있던 종이를 내밀자 주인장이 그걸 가로채갔다. 나보고 이 거짓부렁이 의뢰를 또 믿으라고. 종이를 한번 훑어보는 척하더니 이내 소녀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서는 소녀에게 던졌고 그에 충격받은 듯 소녀는 입만 벌리고서 벌벌 떨었다. 아우, 그때 생각만 하면 이걸 확.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소녀에게 주먹질을 하려던 때 그래도 주먹질은 좀 심하지 않아요? 스테른이 나서면서 주먹질을 하려던 팔을 붙잡았다. 넌 또 뭐야? 이번에는 스테른에게 반대쪽 손으로 주먹질을 하려 하자 스테른은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며 가볍게 피했다. 어이쿠. 덕분에 주인장은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벽에 고꾸라졌다. 이어 스테른은 현물을 무기로 변화시켜 주인장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이봐, 아저씨 때문에 입맛도 떨어지고 여기서 잘 생각도 싹 사라졌어. 환불해줘. 손님 진정 좀. 탕! 얼음탄이 주인장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히면서 건물 한 면이 얼음판으로 변하였다. 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환불을 받고 여관 밖으로 나오자 소녀가 허리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였다. 아니야,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난 스테른이야. 은은한 주황빛 가로등 아래 짙은 갈색 단발머리의 소녀는 스테른이 내민 손을 한 번 보더니 아, 저는 이브라고 해요. 이브 또한 손을 내밀며 마주 잡았다. 스테른 또래로 보이는 이브는 아직 젖살이 덜 빠져 앳되어 보였지만 조금 탄 피부의 몸가짐이나 표정에서만큼은 제법 성숙해 보였다. 이쪽 거북이랑 지렁이는 현무야. 뱀이거든. 안녕.
안녕? 자기소개를 마친 뒤 짧은 어색한 침묵도 잠시. 스테른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방금 전 이야기는 뭐야? 저희 아버지 좀 구해주세요.